좀 더 다룰 문제는 일부 언론에도 오늘 많이 보도가 됐던데,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극성 팬들, 우리는 흔히 뭐라 합니까? 문프, 대깨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최근에 들어서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것은 보통의 그런 지지자들의 행태라기보다는 어디 전체주의라든가 독재국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행태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 특히 총선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반 정치인을 좋아하는 동호회라든지 모임 이런 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만은 이런 극성, 극렬, 열성 지지자들, 그 다음에 상대편을 무조건 적으로 만드는 이런 극성, 열렬 지지자들 또는 지지 그룹들은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틀 내에서 또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런 열성, 극력 지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기본 축이 한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독일의 나치라든지 또는 1960년대 중국에 있었던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를 결국은 망하고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자꾸 동원하고 자극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분들의 생각을 그냥 한 일부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일부 생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그 전통시장을 방문했잖아요. 가서 당연히 상인들 보고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아마 대통령이고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평소에 하던 말대로 거지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어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이죠.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비난 댓글이 아주 빗발을 치고 그분이 전화를 못 받는다는 정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분은 신상 털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주인 가게 이름, 그다음에 주소, 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집중 인신 공격까지 하도록 만들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도록 해서 그 주인 인터뷰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개별 그 주인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 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SNS를 통한 공격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자제가 아니라 이런 걸 근절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문바들한테 자기들은 이제 좌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하나 탁 찍으면은 일제히 공격에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 같은 유튜버 하는 경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부르다고, 우리 고박스도 좌표가 찍어갖고 아마 그쪽에서 공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페이크 뉴스라 해갖고 그냥 수십 개씩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수신가 분가 그걸 계속 눌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언론 쪽에도 특히 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권을 좀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딱 좌표를 찍어갖고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임미리 교수도 신상털이에 나섰고, 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도 뉴스타파인가 그쪽에서 과거 주가 조작에 전주로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상털이에 나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걸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모든 걸 다 신상 공개하고 거기에 뭐 댓글 달아서 비판하고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또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아주 거의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좌표로 설정됐다는 것은 대표님이 그만큼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튜브 방송들이 대부분 좀 비판적인 논조들을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구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콘텐츠를 올리기만 하면은 광고 부적격 노란 딱지를 붙여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도 보면은 뭐 한 3일, 4일 있다가 노란 딱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거죠. 사실은 2, 3일 내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맞습니다. 그 뒤에 풀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몇 명이 안 들어오니까.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대표님 유튜브 방송도 그렇게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까? 이렇게 건전하고 정도를 제시하고 잘못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00%부터요, 좋은 100%. 방송인데요. 100%. 예. 그래서 자기들 입맛대로 풀어줘요. 뭐 구글 같은 데는 외국 회사인데도 그렇다고 해서 외국 회사라고 해서 또 압력을 안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착에서 보면은 특수 이익 집단, 일반 이익 집단, 일반 이익 집단은 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해 가지고 일하는 그런 그룹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수 이익 집단은 자기들만의 그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 사회에 특수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크게 되면 그 사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극렬한 비합리적인 몰리회적인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룹들 조금 뭐 자제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문자 폭탄이라든가 뭐 신상털이 또 이렇게 댓글 공격 이런 것들은 친문 아닌 세력들 뭐 반대 세력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 박용진 의원이 예. 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그 당시 조국 사태 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를 했다가 아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문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예. 의정 활동을 못 할 정도로 뭐 상당 기간을 아주 고전을 하더라고요. 예. 자기 진영 내에서 또 자기 편들끼리도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거 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정치권 저지하거나 내에서도 민주당 뭐 근절시킬 수는 내에서도 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도 예. 이 문바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 특히 이 문바들이 대부분 또 권리당원 뭐 이런 거 해갖고 말하자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선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권 자기 민주당 내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 대깨문들이에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대깨문 그룹이 한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 대깨문이라는 게 원조로 따지면 노사모 노사모에서 아니겠습니까? 시작됐겠죠. 거기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 그룹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어디서 이렇게 지령을이랄까 뭐 지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것도 우리 이 유튜브에 공격하는 것도 뭐 처음에는 페이크 뉴스라거든요. 또 나중에는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올리더라고요. 또 뭐 비슷한 그런 글귀들을 동시에 올리는 것 보면은 발행탑이랄까? 그 지휘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쫙쫙 지침을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뭐 서초동 집회 때도 보면 알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뭐 보이지 않게 조직화돼 있고 그 조직이 어떤 뭐 지도부의 또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뭐 거죠. 서초동 때도 보면 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무슨 개싸움 운동본부다 뭐다 이런 그것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지지 그룹들도 문재인 지지 그룹도 있고 이재명 지지 그룹도 있고 뭐 여러 질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경선 때 2017년이죠. 안희정이나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또 문바들한테 아주 센 공격을 받았죠. 예. 최근에 제 후배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민주당에 영입돼서 돌아왔는데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경선을 하려고 보니까 이 민주당 내에 열렬 지지자들 아마 이제 문바 그룹일 텐데 예. 문바 그룹이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세서 본인은 경선 참여하기가 두렵다. 이제 이럴 정도로 민주당 아주 내에서도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그 힘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적인 정당이면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 운영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편향되게 왜곡되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나 당 구성원들이 조금 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자제를 권고하는 게 좋은데 과거에도 뭐 문자 폭탄 뭐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니까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묵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끌어가는 이런 정치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을 끌어가는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세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게 결국은 현 정권의 큰 부담이고 현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퇴락이랄까 몰락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결국은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지 그룹들을 그렇죠.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있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가 운영의 실패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결국은 그게 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좌파 진영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주의, 도덕성 뭐 우월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자기들만 절대 옳다고 하는 독선, 또 독주 이런 흐름에서 이런 대깨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독선과 독주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고 전체 합리적이고 또 법에 따라서 국정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분들에게만 의존해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것은 결국은 뭐 실패 내지는 폭망을 가는 척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분들에만 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회 자체가 양극화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앞서도 뭐 지적한 대로 유사 전체주의로 흐른다든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망하는 것은 뭐 망하든가 말든가 괜찮은데 우리 사회 전체 이런 민주주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